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아날람 134회 시작하겠습니다. 전 이 대표입니다. 시호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박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홍 작가님은 바깥로 가셨습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셋이 모였습니다. 네. 조용하군요. 오늘 사실 우리 박 박사님 제가 심심한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무슨 일 있으셨어요? 이 트와이스가 드디어 네. 돔 공연을 시작하는데 이분 여기서 이러고 녹음을 하고 앉아있어요. 일본에 일본 가서 동공연? 그 이 걸그룹이 해외에서 돔 투어를 한다라는 건 이건 이미 어떤 기념비적인 거니까 그 자리에 사실 팬으로서 맞습니다. 그 자리에 있어줘야 한다는 게 그 기분이 내 기분이가 지금 현재 이틀차 공연이 진행 중입니다. 제 마음은 교세라 돔에. 근데 전에도 예. 트와이스 공연 보러 일본 가신 적 있으시죠? 네네, 있죠. 근데 네. 이걸 못 가네. 아, 그게 그래서 사실은 다음 주에 갑니다. 아. 다음 주에 도쿄돔을 갑니다. 뭐 근데 타로 지금 위로 왜 했어? 아니지 첫 공연을 그렇죠. 이게 긴장감이 달라? 맞아요. 첫 이게 공연이 제일 잘해. 그래서 다들 덕후들끼리는 첫 콘, 막콘은 가야 된다. 아. 이게 첫 막은 가야 된다. 그럼 다음번 가신 게 마콘이에요? 사실은 진짜 막콘은 나고야인데 이제 도쿄돔이라는 게 상징성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도쿄돔 마콘이 예, 화요일인 날짜도 거예요? 그렇고 돈도 그렇고 제가 그냥 뒤도 안 들어보고 도쿄돔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야겠다 해가지고 아니지. 트와이스잖아. 예매를 했는데 어제 교세라돔 공연 사진을 보고 영상과 사진을 보고 아 내가 미쳤었구나 왜 이 첫 콘 갈 생각을 못했지라는 그러니까 덕후의 세계가 또 마콘 첫콘 아니면 사실은 그냥 돈 따발이지 뭐. 돈 갖다 주는 왜 그래 열심히들 하시는데. 장전 많이 하세요. 그런 거고. 아니 그게 아니라 저 대학교 때 그 연출과 관련돼서 네. 공연 그거 학교와 과에서 하는 네네네. 프로젝트에 몇 번 참여해봤는데 음. 진짜로 마음이 그래요. 근데 그럴 것 첫 같아요. 공연은 긴장해서 그렇고 마지막은 이제 그 여태까지 했던 그 고생의 모든 쓰나미가 감상으로 그렇죠. 몰려오면서 그런 게 있어요. 그래 첫 콘은 가수도 긴장을 하고 팬들도 긴장을 해서 텐션이 엄청 높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실황 음성이나 이런 걸 들으면 엉망이야. 다들 흥분해가지고. 근데 그 우와 하는 드디어 시작한다라는 그 감정 때문에 그거는 두 번 다시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첫 콘을 선호하시는 분은 그래 선호하고 막콘은 모든 것이 다 끝난 후에 끝날 때 그 카타르시스가 있잖아요. 중간에 예. 공연 때 아껴놨던 에너지를 마지막에 쏟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는 사람도 아 정말 끝나는 거야는 왜 축제 끝날 때 그런 감성적인 마지막 날에 그거. 예,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근데 약간 좀 그런 약간 감정적으로 그런 드라마를 좋아하는 이제 덕질하면 좋아하시는 분들 마콘을 선호하고 흥분된 것을 보고 싶다. 그런 같이 거 설레고 싶은 마음. 그렇죠. 그런 분들 이제 철콘을 선호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어저께 이제 영상이랑 사진을 보니까 네. 정말 대단하다. 이제 규모가 주는 압도감이라고 하는 게 도쿄돔에 몇 명이나 들어가요? 원래 정원은 5만 5천인데 이제 무대 설치하고 어쩌고 하면 4만에서 5만 정도가 들어가는 엄청나다. 거예요. 예, 엄청나죠. 그러니까 방탄소년단 이제 스타디움 공연을 네. 하잖아요. 10만 명이 들어간단 이야. 말이죠. 그러면은 사람이 아무 감정이 없던 사람조차도 나 가수 하기 싫어하던 사람도 그 자리에 올라가는 순간 생길 것 같아. 그 동방신기의 그 윤호윤호인가? 네. 그분이 닛산 스타디움 공연하고서는 한국 저기 토크쇼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스타디움 공연을 하면 신이 된 기분을 느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쵸. 네, 그런, 우리 작년에 유행했던, 네. 작년에 올해 초죠. 보헤미안 랩소디의 그 순간에. 그러니까 예. 그런 사람 앞에서, 그런 사람들 앞에 서 있으면 어떤 기분이겠어요. 맞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래서 옛날에 이제 이 대표님이랑 그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그렇게 라이브 투어를 많이 들어가는 돌아다니는 가수들이 그때 그 아드레날린에 중독이 돼서 공연을 안 할 때 사람이 삶이 너무 허한 거야. 그래서 그렇게 중독으로 많이 빠진다. 이거 얘기 이상해지는데? 근데 그건 꼭 공연이 아니라도 네. 일반 그 연예인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네, 네, 그렇죠. 카메라 앞에 있을 때 네. 그거를 다 끝나고 나면 카메라 다 끝나고 집에 이제 있으면 작품 끝나고 나서 있으면은 인생이 다 허무하고. 그렇죠. 여러분, 중독이란 말은 좀 골라서 시국이 그렇죠. 어려우니. 시국이 이러니까 맞아요. 중독이란 조심해야 말은 돼요. 조금 예. 조심해서. 그렇네요. 그냥, 네. 매료됐다. 그리워진다. 매료되다 그렇죠. 보니 그리워지는 거죠. 그런 열정과 나를 추동하는 어떤 감정이 그리워진다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한번 얘기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공황장애를 제일 많이 겪는 직종이 의외로 조폭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많은 게 연예인이래요. 조폭은 왜 겪습니까? 그러니까 극도의 긴장 상태인 상태가 한번 확 왔다가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확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루틴하게 일을 하는 너무 사람들이 점프가 아니다 크네. 보니까. 아니
요즘 조폭은 제가 알기로 이제 그 신사적인 어떤 그런 비즈니스 세계로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하는 일이라는 게 그 정장을 입고 있다 뿐이지 되게 네. 폭력적인 일의 그 엣지 끝선에 서가지고 거기에서 이거를 한 발짝만 넘어가면은 극도의 폭력적인 상황이 될까 말까 하는 그 상태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하다못해 그 뭐 기도를 쓴다고 해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긴장감이 되게 세게 올라왔다가 일을 안 할 때는 뭐 직장 가서 그냥 적당한 텐션이 있는 상태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다가 요 간극이 클수록 공황장애 잘 걸린대요. 연예인도 마찬가지인 거죠. 연예인도 카메라가 돌아가거나 공연을 하거나 연기를 해야 될 때 집중력이 확 올라가서 긴장감이 엄청 올라갔다가 그게 확 내려가는 순간에 삶이 허무해지는 건 거라. 그렇죠. 그래서 그거 지나가면 희한한 게 긴장한 상태의 그런 과정을 좀 겪고 나면 뭐 이제 어쨌든 사람이라는 건 일을 지나면 그때 그랬지란 그 어떤 추억 보정 같은 거 네. 하는데 네. 그게 굳이 그런 긴장 상태가 강한 상태를 지나면 그 상태는 왠지 더 꿈 같아. 네, 맞아요. 맞아요. 뭔가 되게 내가 저 그런 걸 백일몽이었던 했나? 것 같죠. 네. 막 아련한 그런 기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상태가 그리워져요. 되게 중독성이 있어요, 사실은. 아니지. 그리워진다고 끝나셔야지. 중독성 아주 아, 저분이 참. 삐처리해주세요, 중독이란 말은. 이미 뭐 시국을 때 참 고려하지 못하고. 박 박사님의 이런 거를 네. 편집할 생각은 없고요. 그리고 얘기할 게 하나 있습니다. 박 박사님 모신 김에 맞아요. 하는 얘기죠. 제가 반성하고 있어요. 안 그래도 그 과도한 외래어 상용에 대해서 제 스스로 되게 많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어자자. 근데 이게 네. 웃긴 게 저도 썼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뭐냐면 사람이 앞에서 급하니까 말을 찾다가 단어가 영어나 변명입니다. 어쨌든 단어나 이런 게 하다가 그냥 갑자기 생각이 안 나면 그냥 그걸 써요. 저도 가끔 자주 쓰는 말 저도 리즈너블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앞에 사람이 쓰면 나도 이 개념을 받아서 빨리 내 논리를 전개시켜야 되니까 그냥 그 단어를 그대로 갖다 써버리는. 네,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청자를 앞에 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저희끼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평소에 쓰던 네, 편하게 우리끼리 쓰던 네, 얘기를 네. 자꾸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저희 녹음 상황이 굉장히 위어드하거든요. 그렇죠. 위어드하다 보니까 여러 시청자분들에게 콜레트럴 데미지를 제가 맞아요. 줬어요. 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어드한 이 상황을 극복하고자 네. 조금 더 뭔가 비꼬는 거야 뭐야 지금? 어? 아니, 진짜 내가 나 뭘 진짜 비꼬아. 반성했어, 나 진짜로. 근데 우리 이런 얘기를 우리 네. 되게 회 초반에 우리 네. 들었었잖아요. 근데 네. 얄 작가님이 아마 맞아요. 누가? 알파칸 작가님이 예, 예. 대표님한테 지적을 해주신 걸로 알아요. 네네네네. 지금 JYP 욕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갖고 저희 맞습니다. 맞다. 네. 우리 좀 시정하겠다. 근데 쉽진 않죠. 네, 그게 말하던 습관이 남아 있다 보니까 그런 이제 올바른 한국어 외래어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으면서 공공의 발화를 하는 것 자체가 되게 훈련된 직종이에요. 그 자체가 맞아요. 되게 훈련된 사람들이 하는 일이어서 그때 바로 그거를 딱 맞는 한국어로 네. 찾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의 이제 훈련과 배움이 모자란 탓이니까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위어드하네요. 여러분의 사과 자체가 크리피하고. 역시 아날람 크리피한 방송이야. 맞습니다. 네. 크리피한 브로드캐스트. 이런 긱들 같은 이러고. 외래어는 이렇게 내 스스로 인지를 하면 좀 더 안 쓰게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그럴까요? 지금 티스템 두피 클렌저와 두피 에센스를 검색해보세요. 과학이 당신의 모발에게 주는 선물, 티스템입니다. 저희 아날람은 호텔스닷컴과 최대 15%의 제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날람 남얘기닷컴에서 링크를 타고 가시거나 kr.hotels.com/베스 쿠폰으로 접속하시면 되고요. 대마시안 샵에서 물건 구입하실 때는 아날람밖에 없다고 하니까 딴 거 없고요. 아날람 클릭하시면 되고요. 페이스북 페이지 많이 놀러와 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요. 커뮤니티 관련해서 얘기들 많이 해주셔서 감사해요. 좀 더 게스트 남겨주세요. 여러분 유튜브는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그리고 청취는 유튜브로. 사실 팟빵. 이건 뭐 제가 사실 어떤 플랫폼을 이렇게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만 저의 편의에 의해서 저의 우선순위를 유튜브로 잡았습니다. 난 이제 오디오 유튜버. 훌륭하시네요. 그 인스타하고 혹시 트위터는 없나요? 인스타도 있어요. 아, 있어요. 인스타하고. 제 먹는 사진만 올라와요. 아, 그렇군요. 맞아. 남 얘기지. 네. 네, 대표님 뭐 자신 것만 올라오지. 네. 네. 인스타 잊어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인스타. 저도 계정이 있긴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매장인가 올라가. 저는 인스타하고 트위터를 잘 안 하는데 네. 계정이 하도 하니까 만들었는데 확실히 요즘에 이제 페이스북보다는 인스타나 트위터가 더 많이 쓰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가 확실히 좀 더 확실히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트위터는 되게 엄청 또 리바운드란 말을 회복을 해서 예전보다 이제 망해간다 그랬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망했다가 한국 회복하는데, 덕분에. 네, 맞아요. 케이팝 특히 케이팝
그 팬들이 음. 사실 트위터 덕질하기 되게 좋거든요. 맞아. 보기 싫은 거 안 볼 수 있기도 그리고 좋고. 금방금방 막 서로 이것도 호환도 네네네.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트위터가 반응이 덕질- 금방금방 그 오니까 덕질하기 좋고 보기 싫은 거 안 본다라는 게 트위터의 특성은 아니라고 봐요. 트위터를 이용하는 사람의 특성이지. 네, 무슨 맞아요. 얘기냐면 그렇게 만들기가 좋아요. 페이스북은 왜 이렇게 친구 팔로우 했다가 네. 끊기가 미묘한 인간관계의 그치. 지점이 있어. 근데 트위터는 이 새끼 뮤트. 약간 이런 트위터를 할 때 맞아요. 내 인격이 변해. 음. 뭐야 얘 이러면서. 그러니까 불언불 뭐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약간 그러니까 사람이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의 인격체가 좀 변하고 있고. 그러니까 더 맞는 성향의 SNS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아 그리고 시호님 네. 굉장히 지금 목소리가 네. 애교 뭐 이렇게 막 왜 이렇게 아, 진짜? 왜 이렇게 비음 섞어서 괜찮아? 얘기해? 코감기 다이스키. 코감기 최고다. 야바이 데스. 제가 코감기와 목감기에 시달리고 외래어 좀 있어서. 쓰지 마요. 일본어도 외래어인가요? 외국어도 쓰지 마. 한국 사람들이 외래어를 할 땐 보통 이러는 제외 이래도 포함인가? 그럼요. 외색이라고 그러지 이거 외색. 그럼요. 그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외래어로 치면 저희 어머니가 많이 하는 와리바시, 다만핵이라든가 주봉이라든가 뭐 이런 거죠. 난닝고. 아루바시 좀 가져와라. 약간 제가 지금 코감기 때문에 네. 네. 제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네. 네, 지금 시호님 표정이 어떠냐면요. 세상 관심 없는 시큰둥한 마치 그 라이토의 실제로 세계관. 관심도 없습니다. 라이토의 세계관을 공유하시는 분 같아요. 감기하기 신기해요. 약을 먹었을 뿐인데 세상사에 관심이 없어지네요. 그러니까요. 시호님의 코맹맹이 소리. 네.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이해하시는 분이 계실지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한정판이다. 시호님 계속 감기 걸려주세요라는 요구가 올라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매야. 여러분 왜 옛날에 소포에 청와대 청원 좋습니다. 하시죠. 뭐죠? 그 무슨 균, 탄저균 이런 소포 탄저균. 있었잖아요. 탄저균? 그 테러에 테러. 예. 감기균 소포 대마시안 보내주세요. 저는 그 소포는 내가 안 열고 대마시안 여러분들이 여는 걸로 하고 착한 그렇게 테러. 하겠습니다. 예. 네. 이게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다음에 인생 파탄 내려고 사람들이. 자 이제 방송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잠깐 이제 저희가 그 미국에 갔었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 얘기를 잠깐 이제 좀 잠깐 쉬면서 네네. 일종의 이제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그 미국 흑인 민권 혹은 이게 이제 인종 얘기니까 그 인종과 관련해서 최신 트렌드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이 얘기를 잠깐 곁가지로 해보고 싶어서 우리 박 박사님을 불렀습니다. 근데 이제 케이팝이 대중문화가 어떤 그런 뭐랄까 이게 트렌드가 빠르다 보니까 이런 류의 사회문화적인 것의 어떤 그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첨예하게 그리고 굉장히 빨리 굉장히 뭔가 이렇게 도드라지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보기가 쉬워요. 네, 그런 종류의 뭐 이런 이제 사회문화적인 모순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경제나 뭐 정치적인 문제면 학자들이 달려들어서 그걸 뭐 통계를 내고 계량화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결과가 빨리빨리 나오는데 이쪽은 약간 사각지대죠. 그런 연구에 있어서 요즘은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근데 그런 극단적인 이제 이런 양상들이 되게 말씀하신 대로 트렌디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빠르다 보니까 극단적인 양상이 나타날 때 어떤 식으로 이제 그 갈등이 벌어지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를 되게 빨리 찾아볼 수 있다. 그 일종의 쇼케이스장이다. 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예를 들었잖아요. 네네. 네. 근데 이제 미국의 예를 들었지만 오늘 말씀드릴 거는 바로 그 인종의 갈등에서 우리나라의 지금 한복판, 지금 현재 2019년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트렌디하고 그렇죠. 핫합니다. 핫하고 아날람에서밖에 들을 수 없고 한국에서 벌어진 인종차별이라고 하면 외노자 얘기 말고는 들어본 적이 없으신 당신들에게 최신 트렌드를 전해드려요. 어디 가서 자랑하셔도 됩니다. 이런 걸 자랑해도 되는 겁니까? 나 이런 거 알아. 아, 나는 거 이런 첨예한 문제에 밝아. 뭐 이제 케이팝 팬들 얘기 나오면 이런 문제도 있대 라면서 말할 수 있죠. 그렇죠. 예. 약간 이 들어는 봤니? 오늘 건 정말 안 들어보신 분 많을 거니까 어디 가셔서요 시크하게 너 그런 거 알아? 몰라? 그 왜 그 손담비 씨 표정 있잖아. 네가 업신 담비. 업신 담비. 네가 요거 알아? 그런 것도 모르면서 네가 문화인이야? 그러니까 약간 푸파는 그런 표정. 네가 이런 것도 모르면서 노래를 들어? 멜론을 들어? 멜론 구독자라면 다 알아야 하는 뭐야 그게. 그런 거예요. 자 일단 오늘의 주제는 크게 네. 외퀴 외랑둥이. 이게 진짜 처음 들어보신 분들 많을 그죠? 거예요. 네. 처음 들어보신 분 많으시죠? 전 심지어 웨키라고 예. 박 박사님이랑 대표님이랑 두 분 대화를 막 하시는데 웨키 뭘까? 혼자 또 추론을 했어요. 네. 외대 퀴어인가? 근데 진짜로. 근데 딱 한 군데 학교만 찝어서 이분들이 퀴어 얘기를 할 리가 없다. 네네. 외국인 퀴어인가? 근데 이분들이 퀴어에 그게 관심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그렇죠. 대화를 한참 하시다가 네네. 대표님이 이것은 무엇이다 이렇게 예, 말씀을 해주셔갖고
이게 되게 직관적인 조어인 듯 하면서도 아니죠. 그러니까요. 이게 퀴라는 말을 붙이는 멸칭이 이제 온라인상에 엄청 유통이 많이 되는데 사실은 그 유래는 사실은 옛날에 이제 소녀시대 팬들이 하도 극성이다라고 욕을 하는 그 안티들이 바퀴벌레랑 합쳐서 소퀴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쵸. 소녀시대 팬분들 불쾌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뭐 이런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설명이니까 멸칭으로 쓴 거죠. 네네. 그러면서 무슨 퀴, 무슨 충 붙이는 게 사실은 인터넷상에 이제 젊은 세대가 특히 많이 쓰는 멸칭으로 많이 활용이 되잖아요. 사실 충은 굉장히 흔하게 알 수 네네. 있는데 퀴는 네. 못 접해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퀴의 전통을 이어받은 게 이제 트퀴라고 트와이스 팬들이 이제 트퀴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퀴를 붙이는 그 식으로 이제 멸칭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퀴가 붙은 그 그룹은 네. 인증된 그룹이네요. 근데 그 일단 특징이 뭐겠습니까? 바퀴벌레 말하다 보면 계속 아니, 그러니까 욕하는 소녀시대나 트와이스 정도 위상이어야지 네. 그렇죠. 팬들도 그 정도 멸칭이 붙는 거잖아요. 그게 숫자가 많다가 되게 그러니까.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 팬들도 일단 숫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멸칭이 붙은 거죠. 자, 외는 외국인입니다. 네. 그 설명을 안 했구나. 자, 외퀴란 말은 해외 팬들을 낮추어 부르는 멸칭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왜 외국 작곡가 외토벤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외자입니다. 그 외. 외국인 외. 그렇죠. 외대나 외국인은 맞췄네요. 외대에도 외자는 그 외자니까. 네, 그렇죠? 맞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 외토벤이란 말도 재밌는 게 사실은 외토벤이라고 하기 뭉뚱그려 부르기에는 작곡가들 군이 뭐 북유럽도 있고 서유럽도 있고 미국도 있고 뭐 일본도 있는데 네. 그 작곡가들을 다 뭉뚱그려서 그냥 외국인 한국 거 아니면 다 외국 거인 거예요. 저는 근데 그 베토벤이라는 단어도 좀 신기했던 게 네. 왜냐면은 베토벤 자체가 외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렇네. 그러니까 외국인한테 베토벤 붙이기 이상한 거예요. 한토벤도 있다는 얘기냐 이런 아니, 그러니까 느낌이잖아. 베토벤의 권위, 잘 만든다라는 그 권위.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외국인이 합친 어차피 거죠. 외국인인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하필이면 베토벤인 이유도 그 옛날에 누구였지? 되게 유명한 작곡가였나 기획자분이 지드래곤을 칭찬하면서 지드래곤의 재능을 베토벤에 비유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토벤이라는 이름이 이제 잘 상징성을 갖고 예, 있게 됐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웃기잖아요. 잘 모르는 어린 친구들이 듣기에 왜 뜬금없이 베토벤이야? 그치. 이제 그래 작곡 잘하는 사람 베토벤 이게 아이콘이 그래서 된 거죠. 외토벤. 예, 이렇게 된 거죠. 그것도 재밌는 그 흐름이 있었죠. 거기에서도. 자, 그래서 외퀴가 그럼 어떻게 생긴 겁니까? 외키는 이제 외국인처럼 생겼죠. 네. 이게 우리 다시 또 도졌네. 마이크로소프트하게가 잠잠해지려 그랬더니 다시 또 도지셨네. 아니 얘가 이게 나랑 평소에 자중하겠습니다. 얘기할 때 이런 소리 안 하는데 그니까요. 방송할 때 이런다? 나도 너무 자중하겠습니다. 신기했어 진짜. 네, 우리랑 자중하겠습니다. 평소에 얘기할 때 저런 개그 치시는 분이 아닌데 방송의 사람을 이렇게 베리나. 그러니까 이게 이 사회적 자아와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제 사생활의 자아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공안이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네. 저의 공안은 그런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하게. 갑자기 근데 우리 팟빵 게시판에서 네. 어떤 분이 박 박사님 또 듣고 싶다고 근데 자꾸 그런 개그 박박 찢어갖고 안 나오시냐고 근데 박 박사님의 나른한 목소리 듣고 싶다. 네. 근데 사실은 제가 그 한 2주간 출연 안 한 게 그런 영향도 좀 있었죠. 자숙하고 있었습니다. 자식이 부족했어. 네. 그러니까. 2주 갖고 난데 아니 오히려 갈고 닦은 느낌이죠. 내 머리 절차탕마한 것 같아. 이건 뭐 아주 이 정도로 비난이 폭주할 거라고는 제가 예상을 미처 못해가지고. 네. 아니 방금 그걸 받는 센스가 스피드가 이게 준비한 그거거든. 맞아. 왜냐면 그게 센스가 그쪽으로 벼려졌기 때문에 그렇게 빠른 반사신경이 나오는 거예요. 요새 2주 네. 동안 네. 누구 만나셨어요? 아무도 안 만나서 그래요. 그 생각 계속 공회전 네, 하는구나. 그렇죠. 요때는 이렇게 말해야지. 내가 뭘 했길래 이렇게 비난이 컸을까? 타이밍이 문제인가? 이게 독거노인 초입이구나. 요구르트 배달시켜드려야겠어. 그렇습니다. 좀 외출도 좀 하고 그래야겠어요. 예. 자, 그래서요. 외퀴 예. 어떻게 생긴 겁니까? 뭔 얘기를 하다가 여기 왔죠? 그러니까 웨키가 룩스라이코로 대답하면 어떡해? 사실은 케이팝 시장이 되게 커지면서 최초의 문제를 따져보자고 하면서 우리가 전에 이제 케이팝 얘기를 많이 하면서 지적했던 얘기가 내수 시장의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인정투쟁한 결과로서 가르고 닦은 어떤 퀄리티가 외국에서 생각지도 못한 인정을 받으면서 확장이 그쵸. 된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내수 시장이라는 거의 한계를 예전에 그냥 어쩔 수 없는 한계로 생각을 했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이제 확 터져버렸단 말이죠. 근데 처음에 외국 팬들이 반응이 되게 격렬하게 왔을 때는 다들 신기했죠, 그냥.
신기하냐. 신기하니까 예전에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안재욱 씨 네. 그 드라마 히트했을 때 동남아 그 중국 베트남인가 팬들한테 엄청 인기 많고 난리였었어요. 막 히트했을 때 안재욱 씨 같은 분이 신기하잖아요. 신기하니까 막 만나러 가고 그 해외 팬들 초대하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근데 처음 그랬을 때는 신기했다가 그 다음에는 느낀 게 뭐냐면 보아나 그 동방신기가 일본에서 터지면서 이게 큰 돈이 되는구나 늘 느낀 거예요. 기획사들이나 연예계에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근데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은 한국이 일본을 많이 따라잡은 건 사실이고 실질소도 이제 별 차이가 없는 수준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연 시장 규모가 거의 5분의 1, 6분의 1 이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전에는 더 차이가 심했죠. 그렇죠. 더 심했다 보니까 이 기획사들이 해외에 몰빵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예 거기서만 네. 활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소녀시대 사실은 지 다음에 소원을 말해봐 오 히트하고 나서 그 뒤 행적이 사실은 약간 좀 희미하잖아요. 그쵸. 그때 뭐 하고 있었냐 일본이랑 해외 아시아 투어를 돌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소녀시대 제 주변에 소녀시대에게 과도하게 몰입하시던 친구분이 하나 계셨는데 네. 진짜 막 거의 사제를 털어서 네. 엄청 진짜 섭섭해 하셨어요. 네. 공제를 털 순 없잖아요. 그럼 횡령이죠. 횡령이지. 그럼 이제 근데 그거 재밌겠다. 공지를 털어서 덕지를 이번에 저기 법인카드로. 이번에 괜찮다. 저기 출소하신 탈모로 출소하신 우리 이명박 4대강으로 나는 덕질을 했다. 사제를 턴 덕질. 아니 좀 비껴가는 얘기긴 하지만 대기업 총수나 이런 분들급 정도 되면은 덕질을 이제 기업으로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요.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 차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고 이게 권력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공공의 영역에 있는 것도 끌어와서 나의 욕망을 위해 쓸 수 있는. 저는 최근에 좀 다른 얘기지만 요새 터지고 있는 그 사건들 중에서 네. 와이프가 좋아하는 그 가수에게 수십억을 투자하는 네네네네. 덕질 이렇게 하는 것이로구나. 그게 돈 많은 덕질은 정말 최고다. 네, 그럴 수밖에라고 하면 말이 좀 이상한데 예를 들어서 일정 이상의 부를 쌓고 나면 사실은 그 다음에는 뭘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하고 싶은 거 해가 그렇죠. 되는데 내 마음이 끌리는 그러다 거. 보니까 내가 저렇게 돈이 많으면 내가 좋아하는 배우나 내가 좋아하는 가수에게 내가 투자해서 다이렉트로 만날 수 있겠구나. 예. 내 전화번호 개번호 있구나. 의외로 요즘에 많이 드는 생각이 뭐 요즘에 스타트업이니 뭐니 막 유행하면서 이제 투자 찾는다 어쩐다 뭐 이런 얘기 듣다 보면 드는 생각이 합리적으로 소비하고 합리적으로 생활하는 건 다 월급쟁이나 서민들이에요. 고만고만한 만큼만 예.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죠. 그 안에서 최대한 효율성을 찾아야 되니까 가성비 따져가면서 이렇게 사는데 서민 혐오를 멈춰주세요. 이게 무슨 혐오야. 예. 그런데 그 이상으로 하면 요즘에 이제 일련의 사태들 뭐 온갖 더러운 뉴스들이 네. 계속 나오잖아요. 보면 전부 다 어떤 남아도는 부를 가지고서는 왜곡됐다고 한 말이 이상한데 일반인 입장에서 잘 이해가 안 되는 욕망들을 사회적으로 구현하려고. 통용될 수 없는 욕망을 그렇죠. 구현을 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사제를 털어 덕질을 한다는 얘기에서 여기까지 온 거죠, 지금. 네. 그렇죠. 당연히 사진을 털어야죠. 요지는 그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소녀시대 그리고 이제 카라가 일본에서 터지면서 그렇죠. 네. 카라가 일본에서 활동에 전념을 하다 보니까 그 어떤 왠지 섭섭함이라는 게 있죠. 나는 네네. 팬인데 그리고 실제로 여기가 본진인데 왜 저기에만 근데 근데 이해는 돼요. 팬들은 당연히 네. 더 잘하지 팬이니까 저희가 돈이 더 크니 되니까 거기 가서 활동하는 거 알겠어. 잘 되는 것도 좋기는 한데. 근데 여기에 왜 나를. 또 재밌는 게 소녀시대는 그래도 국내에서 컴백을 할 때 되게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쵸. 많이 썼는데 그 카라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DSP가 그렇게 사정이 좋을 때가 아니다 보니까 네. 이제 한 푼 한 푼이 더 아쉬운 거야. 그러니까 카라는 정말 그냥 해체할 때도 팬들이 많이 빈정이 상했던 게 너무 일본 시장 의식하는 발언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엄청나게 팬도 아니었던 저도 이 정도면 팬들 기분 되게 나쁘겠는데 싶은 느낌인 거라 이거는 해체했을 때 가슴 아픈 사람들이 얼마 안 남았더라도 이 얘기도 제가 전에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2세대 때까지는 그랬어요. 이제 흔히 말하면 저희가 구분하는 그 2세대 아이돌까지 그랬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갈등의 씨앗이 여기서 심어진 거죠. 그게 해외 팬이 시장이 더 크니까 그쪽 팬들을 의식한 정책들을 기획사들이 너무 많이 보여주니까 저는 그런 이게 찾아보니까 소녀시대 단독 공연하는데 가장 좋은 자리 몇 구역을 아예 일본인 단체 관광객을 위해서 진짜? 빼놨다. 따로? 네,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너무했다 그건. 저는 이제 관련 사건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 버리니까 이제 이런 푸대접 받는 감정, 차별 대우 받는 감정에다가 플러스 여기까진 그래도 돈 되는 시장, 일본이라고 그냥 까놓고 말해서 일본 시장이에요. 일본인 팬들. 일본이 어쨌든 간에 제일 크잖아요. 네네. 방탄만큼의 월드와이드한 그 정도 규모가 아니고서는 사실상 일본이잖아요. K-팝에서 해외 시장이라는 건 그냥 일본이에요. 그죠? 중국은 네. 아니에요. 중국은 의외로 돈이 안 돼요. 돈이 안 되고 문제는 중국에서 돈을 벌어 돈을 한국으로 갖고 오기가 힘들대요. 그런 문제도 분명히 있는데 의외로 이제 아직 그쪽이 시장이 성숙하지가 않아서 생각만큼 돈은 안 되고 문제는 한 3년 4년 동안 한한령 때문에 뭘 하질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 시장이 사실 해외 시장이라는 건 일본 시장이고 일본 시장의 규모가 나머지 해외 시장을 합친 것보다 커요. 그렇죠. 근데 그걸 벗어난 딱 한 팀이 방탄소년단인 거예요. 싸이가 있었고 방탄소년단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본 팬들에 대한 차별, 일본 팬들을 우대하는 정책 때문에 빈정이 이미 한번 상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외퀴라는 게 한 가지 외국인이라는 거는 사실은 수많은 인종이 있는데 그렇죠. 거기서 사실 일본 팬들은 사실 외퀴라고 불리는 부류에서 약간 벗어나 있긴 해요. 근데 그 이후에 2세대에서 말쯤에 이제 해외 팬들이 유튜브랑 이런 SNS 발전에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인구수 많은 지역들, 네. 인구수 많은 저개발 지역들 팬들, 동남아, 중국, 아랍, 남미 그리고 미국에서도 소수 비주류 인종들에 해당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팬으로 유입이 많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분들은 일본 팬은 돈을 쓰면서 대우를 받으니까 우리가 차별 대우 받아서 열받았던 거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돈을 안 써. SNS로만 소비를 하는데 온갖 얘기가 많군요. 네, 고나리를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래달라 저래달라. 이래달라. 이게 제일 짜증나게 제일 웃긴 게 외퀴 검색하면 제일 먼저 나온 게 뭐냐면 OPPA 잉글리시 플리즈라는 단어가 나와요. 오빠 영어로 말해줘. 잉글리시 플리즈라는 거 보고 있으면은 밑에 그래서 누구였지? 제시카였나 설렸나? 그러니까 앙 싫어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을 한 적이 있었는데 잉글리시 플리즈 뭐 이런 것. 그 되게 일세계적인 관점이다. 네. 근데 그분들은 영어가 편하니까 그렇게 이제 요구를 하는 건데 그런 것들 그리고 그 왜 제일 사람들이 짜증내는 게 망붕이라 그래요. 그 왜 누구랑 예를 들어서 제가 시호님을 좋아해요. 여자 아이돌 시호님을 좋아하고 남자 아이돌 이 대표님이 내 이상형이야. 그럼 두 사람을 엮는 거야. 머릿속에서 망상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망상에서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상을 짜집기 위해서 유튜브에 올려요. 그런 영상 아무 아이돌이나 쳐가지고 이렇게 해보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치잖아요. 그럼 유튜브에 관련 영상들이 엄청 많은데 문제는 이게 한국 팬들도 어린 팬들은 그런 루머나 망상에 되게 잘 속잖아요. 근데 그분들이라고 뭐 딱히 나이가 많거나 하겠어. 대부분 K-팝이나 팝을 소비한다는 것 자체가 보통 이제 티네이저들이 그쵸? 하는 네.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그게 막 그런 루머들이 역수입이 되고 이러니까 한국 팬들이 치를 떠는 건 거야. 그리고 더 그런 거는 왜 옛날에 이제 우리 그 아이돌 문화 처음 시작할 때 보면은 팬들이 엄청나게 하드하게 덕질을 했잖아요. 사생활 쫓아다니는 거 지금은 많이 나아진 편이에요. 근데 그게 외국에서는 아직 정화가 안 된 거예요. 그게 아직 문화가 아직 정착이라기보다는 약간 교정이 안 됐다고 해야 되나? 또 어떤 문화라는 게 좀 역사가 생겨야 네. 되는 거 안 되는 거 좀 한국과 같은 팬덤 문화가 아직 네. 역사가 길지 않다 길지가 않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과거 사진 터는 거 있잖아요. 네. 그 옛날 기억 옛날에 텔존이니 뭐 이런 데 가면은 기억나요? 다음 텔존 이런 거. 그죠? 그런 데 가면은 옛날 얘기다. 왜 연예인들 과사 뭐 이래 가지고 엄청 올라왔었단 말이야. 다음 텔전 동방신기 해체했을 때 어떤 일부 그 해체 쪽 일부 팬덤의 주 본진 아니었나요? 유명했죠. 그렇죠. 그런 예를 들어 그런 뭐 텔존이니 뭐니 이런 데 보면은 그런 과거 사진 같은 걸 갖다가 예를 그 중에 못 나온 거 올려 가지고 뭐 성형을 했니 뭐 막 코 각도 재가지고 코를 올렸니 뭐 이런 정말 지저분한 가시라고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소비를 했었는데 그게 사실 한국 팬들 사이에서 많이 없어졌고 있다고 해도 팬들이 자체 정화를 해요. 묻어버려요. 진짜 말 그대로 조리돌림에서 묻어버려요. 대단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다시 한번 살짝 예전에 했던 걸 잠깐 복귀하자면 한국 팬들은 단순히 소비한다를 넘어서서 자기와 자기가 속한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팀? 좋아하는 팀에 대한 동질성 때문에 그 사람들의 그 이미지라든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팬들끼리 자체 정화가 이루어진 게 그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게 내 오빠들이나 내가 좋아하는 뭐 누나들이랑 그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신사협정이 생겨버렸잖아요. 그렇죠. 언급금지, 타팀 언급금지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내부에서는 그래 그러면 타팀 서로 언급금지하고 나 좋아하는 얘기만 하고 안 좋은
그런 얘기가 그게 사실 팩트라 하더라도 그렇죠. 그 얘기를 하지 말자가 됐는데 웨퀴라고 불리는 부류들은 그런 거에 리미트가 없어요. 또 자꾸 외래어쓰네. 그런 거에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합의된 일종의 이제 대표님 표현대로 신사협정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좋아서 과거 사진을 막 찾아봤더니 이런 사진이 좋다고 올렸는데 팬들은 우리 옛날 싫다. 이미 봤는데 이거 그때 걔가 별로 이쁘지가 않았어. 그래서 조용히 묻어버린 사진이야. 근데 이걸 발굴하고 계속 앉았어? 발굴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양쪽 다 그러니까 물론 오늘은 웨퀴라고 해서 이제 외국인 팬들의 어떤 문제긴 한데 이런 거 있는 거죠. 한국 팬들이 그런 팬덤에 자기가 속한 팀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관리, 고나리에 대한 거에 굉장히 예민하고 실질적으로 그걸 오래도록 해오다 보니까 굉장히 조직적이고 맞아요. 굉장히 정치적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의도가 예를 들어 뭐 그냥 나쁘지 않다면 모르는 애가 옛날엔 이렇게 코가 이랬네 귀엽네 성형한 거야 나도 성형하고 싶다 이럴 수 있잖아. 한국 가서 성형하고 싶다 이럴 수 있는데 사실 오프에서 팬들이 실제로 그런 식으로도 많이 얘기해요. 예를 들어 우리 시옷이 옛날보다 이뻐졌잖아 좋아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그죠. 공공적에서는 절대 얘기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거를 팬들 입장에서 한국 팬들 입장에서는 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거는 이거대로 좀 너무 과도하다. 근데 이제 그 과도하다는 게 일종의 과한 위해를 가할 정도의 그런 어떤 이미지를 해치는 것도 아닌 것들조차도 그냥 과하게 철저하게 관리하죠. 철저하게 여기는 그냥 카테고리.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작은 티도 용납할 수 없다. 텔레토비 같은 거야. 어. 팬들의 그 공식적인 커뮤니티에 모이는 어떤 되게 내용들 진공 상태로 보면. 만들려고 그죠. 하네요. 그게 좋은 얘기, 예쁜 얘기만 올리려고 하는 거죠. 그 재밌는 표현이 두 개 몇 가지 있는데 그런 팬들이 예를 들어서 아니 이런 얘기도 못해 하면은 팬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죠. 입막음 하려고 그러냐. 입막음이라는 표현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뭐라 그래요? 눈새라 그래. 눈치 없다고. 네. 저 눈치 없는 새끼. 외국인 팬들 욕을 할 때 눈새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어도 아닌 게 텔레토비 동산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기어도 아닌 거 예를 들어가지고 눈치 없이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시옷이라는 아이돌을 덕질하고 있는데 길 가다 우연히 성형외과에서 나오는 걸 봤어. 난 너무 반갑잖아. 그죠? 재밌는 소식이잖아. 그래서 나 오늘 무슨 성형외과에서 시옷 봤어 라고 하면은 밑에 정말 그런 일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듯이 댓글이 달려요. 쭉 그런 일은 없었어 라는 식으로. 너가 잘못 본 거야. 내 진짜요. 기억을 교정하려 그래. 증거 있어? 90이라 그러거든. 구라 씹는다고. 그 인증도 없는 소리는 90이다라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정말 있을 법한 일인 것조차도 없는 일로 만들어버려요. 그런 식으로 철저히 관리를 하는 건 거예요. 뭔가 그러니까 네. 다른 팬들끼리 분쟁이 많이 생기잖아요. 네네. 근데 타 팀에서 그렇게 왔을 때 그게 시비거리가 될 만한 걸 아예 그렇죠. 처음부터 원천 봉사하는 네네. 그런 거죠. 눈새짓 하지 말라는 말을 엄청 많이 쓰고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대표님이 말씀하시도 그거 되게 정치적인 기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옳은 말이건 사실이건 상관없고 그게 시비거리가 되냐 되지 않느냐가 제일 중요한 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속한 진영, 그러니까 이건 뭐 지금의 정치 진영이라든가 어디에다 포함돼도 똑같은 얘기야. 내가 속한 진영에서 약간의 약점. 근데 이게 왜 재밌냐면 정치적 기동도 그 나의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한 행동의 일환인 건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이런 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속한 진영이나 커뮤니티가 어떤 단점이 있어. 네. 그럼 그걸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 개선이 아니라 그 단점이 노출되어서 누군가 외부자로부터 시비가 털리거나 무언가 그것이 나의 진영의 이득을 확대하는 그 과정의 로드맵상에서 불이익이나 트러블이 생길까봐 차단하고 덮는 거. 일종의 그 뭐라 그러지? 은폐? 네네. 은폐에 가깝죠. 흔히 말하는 왜 쉬쉬한다 있잖아요. 네. 근데 한국 사회에 약간 그런 식의 기동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예를 들어 그쵸. 뭐 쉬쉬하는 거. 어디서 뭐 누구 딸내미가 임신했대 쉬쉬하는 그게 이 팬덤 사이에서 정치적인 기동으로 하는 그 주된 컨셉이 그거예요. 쉬쉬한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없는 일로 만들어 버리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외국 팬들 입장에서는 적응이 안 된 것도 있고 모르는 거죠. 그 맥락을. 그 언어가 안 되니까 소식도 늦을 그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화내는지에 대해서 일단 이해를 못 해요. 근데 나한테 공격이 들어오니까 예. 또 화가 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내가 너희들보다 PC하다라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소속사하고 그 가수하고 뭐 이런저런 뭐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강다니엘 씨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분쟁이 있었죠. 네. 근데 그런 일이 예를 들어서 생기면은 그러면은 한국 팬들은 워낙 소식도 잘 알고 좀 덕질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 연예계 생리라는 것도 알다 보니까 일단은 언급 자체를 안 하거나 조용히 응원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요, 상황을. 그죠. 근데 해외 팬들은 일방적으로 소속사를 비난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반응이 극단적인 거야. 왜냐면 엄청난 큰 소식이니까 외국에서 볼 때는. 그러다 보니까 아니면 고날이도 해요. 예. 예를 들어 뭐 강다니엘아 그게 아니야. 왜 네. 그런 말을 왜 그런 행동을 했어. 이런 식의 그렇죠. 막 그런 막 강제적인 막 예. 거기 몰려가서 막 근데 한국 팬들이 볼 때 그냥 조용히 있는 게 최선이거든, 지금 상황에서는.
보면은. 왜냐하면 그런 분쟁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가수 이미지에 해가 되니까. 그게 조용히 넘어가야 되는데. 네, 제발 최대한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겠다 하고서 조용히 있는데 막 시끄럽게 만드는 거야. 근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그러면은 이제 외국 팬들은 무슨 소리냐, 이건 인간의 시민의 권리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죠? 근데 그거를 들이대면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모르냐고. 그걸 모르나. 옳고 그른 걸 따지자는 게 아니라 얘한테 도움이 되냐 안 되냐를 따져야 되는데 눈치 없다 비난을 받고 나니까 아니 무슨 소리야, 내가 하는 말이 틀렸어? 한국 놈들은 그래서 되게 레이시스트고 되게 비민주적이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한국 팬들은 미개하다. 우리가 우리 오빠를 더 이렇게 케어해줘야 된다라는 식의 태도를 하니까 한국 팬들이 보고 있으면 환장하겠는 거지 그게. 어이가 없죠. 네, 어이가 없는 건 거지.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청자분들이 들으시기에 조금 이제 가려 들으셔야 하는 거는, 그러니까 한국에서 정착된 문화, 팬덤 문화가 일종의 이제 내가 속한 아티스트의 이득을 최우선으로 해서 이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다른 타팬이나 혹은 사회의 어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혹은 일반 어른이 보기에 아주 해롭지 않거나 어떤 이슈나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싶다가 우리의 목표. 그게 목표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다르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쉬쉬하는 흔히 말하는 이끼처럼 그들만의 리그에서 모든 문제를 은폐하고 덮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외국 팬들이 보기엔 그래 보이는 거예요. 음습하잖아요. 음습해 보이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면 갑자기 입을 막으려고 하는. 닥쳐 이래버리니까. 닥쳐. 그리고 이쪽 팬 입장에서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 잘 됐으면 하다 보니, 근데 그런 사람의 수가 많아지면서 서로가 그 행동의 룰을 뭐랄까 공유하다 보니 생긴 어떤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옳다 그르다 혹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한국에서 이미 세련되게 정착된 어떤 룰인데 외국인이 못 따라주고 있어,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이게 진짜 양쪽 다 굳이 어떻게 보려고 치면은 양쪽 다 허물도 있고 공도 있고 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향 차이라는 말로밖에 사실은 설명을 못하겠고,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팬들은 되게 긴 시간 갈고 닦아서 어떤 프로토콜이 생긴 거잖아요. 팬들은 이래야 된다라는 프로토콜이 생겼는데 우리나라 팬들도 옛날에는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죠. 그거를 그 과정이 지나고 보니 가장 좋은 건 가만히 있는 거더라. 예. 쟤들 좋은 이미지 지켜주는 거더라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그런 커뮤니티에서 많이 쓰는 말들, 끌어올하지 마, 파생글 쓰지 마, 할 얘기 있으면 글 하나에서 댓글로 해라. 왜 글을 잡고 해서 마플이라는 말을 쓰는데, 자, 끌어올리는 건 끌어올린다. 글을 지나간 글을 뒤로 끌어올- 지나갔는데 앞으로 다시 땡겨와갖고 다시 이슈화 시키는 거죠. 그렇죠. 끌어올하지 말고 파생글 쓰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특정 이슈에 대한 안 좋은 이슈인데 그걸 자꾸 파생글을 써가지고 이슈를 자꾸 불리잖아요. 그러지 말아라. 그러다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마플이라는 말 아세요? 전에 말씀해 주셨어요. 예, 마이너스 플로우라 그래서 안 좋은 흐름의 얘기를 먼저 만들지 말아라 라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정치적 전략으로서는 되게 옳은 거예요. 그쵸. 이게 예를 들어서 특정 세력이 어떤 자기 세력을 확장하기 위한 정치적인 세력 그 기동으로서는 되게 좋은 기동이고, 내부 단속용으로는 좀 폭력적일 수는 있으나 효율적인 건 맞아요. 그러나 이게 예를 들어서 좀 거리를 둔 사람이 볼 때 진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없냐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그냥 덮는 거로밖에 안 보이는 건 거죠. 이거 지금 저희 계속 말하고 있는 게 전 듣다 보니까 이게 어떤 팬 문화에 대한 얘기라는 것을 모르고 이 부분만 듣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정치 그렇죠. 민주당 캠페인 같아요. 그렇죠. 민주당 선거 지금 비판하는 캠페인 거 하는 같죠. 예. 단에서 하는 것 같아요. 비슷해요. 성격이. 아니, 비슷해요. 그러니까 네. 뭐 이렇게 내가 지금은 직접 언급할 수 없지만 뭐 정치, 뭐 온라인, 뭐 사이트, 커뮤니티에서 하는 모든 행위가 똑같고 실제로 거기에서 했던 그 야바위 짓이 이 팬덤 문화로 흘러들어온 거예요. 많이 영향을 주고, 왜냐하면 네. 온라인상에서 여론전이라는 거는 그 아이돌 팬들만큼 정교하게 훈련된 사람들이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비슷한 일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 그런 비슷한 일들을 온라인 무슨 마케팅 책임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해요. 사실 실제로도. 그죠. 그래서 해외편 얘기를 좀 더 중심돼서 다시 하자면은, 최근에 이제 승리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네. 최근에 인도네시아에서 뭔 일이 있었냐면, 그 한국 팬들이 환장하는 거, 한국의 빅뱅 팬들은 나쁜 얘기들이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거예요. 혹은 뭐 그거 못 견디고 진짜 탈덕하신 분도 있겠지만, 근데 인도네시아 팬들이 스테이 스트롱 승리 이러면서 어떻게 될 일이 아니다 이거 지금. 모여서 오프라인에 모여서 사진까지 찍었어요. 큰일이다 이거. 이게 눈샌 거지 진짜로. 눈샌 거지. 근데 이제 인도네시아의 다른 팬들이 좀 약간 상황 파악이 빠른 다른 팬들,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지. 이거 자기들끼리 이건 아니다. 근데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무슨 이제 외국 팬들한테 무슨 루머가 돌았냐면, 승리 사태가 왜 벌어졌냐라고 하면, 이거 외국 팬들 사이에 돈 루머는 서울 공연예술학교라 그러죠. 네. 그 서공에 뭐 무슨 한림예고 이래가지고 요즘에 이제 연예인들이 많이 다니는 고등학교 있죠. 네네. 미성년자 연예인들이 서공의 입시 비리를 덮기 위해 승리를 터뜨렸다라는. 아니 그것도 있잖아요. 거기다 하나 더 있잖아요.
그 방탄 팬들이 드디어 이제 빅뱅마저 올라서기 위해 방탄과 방탄 팬들 아미가 예. 조직적으로 해서 빅뱅을 묻어버리기 위해 예. 만든 것이다, 조작한 것이다라는 얘기도 돌았죠. 예, 이게 우리가 듣기에 웃기는 얘기잖아요. 되게 황당한 얘기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제가 그 이제 관련 글들을 검색하다가 되게 한참 웃었던 게 한국에서 헐리우드 배우들을 덕질하는 팬들이 있잖아요. 네. 네, 있죠. 근데 그분들의 성향을 보면은 케이팝을 덕질하는 해외 팬들하고 비슷해. 이렇게 생각하니까 한 번에 와요. 예, 이게 확 오죠. 확 온다 진짜. 이 거리감과 언어적 한계라는 게 아무리 글로벌화됐고 접할 수 있는 매체가 그래도 다르고.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누가 뭐가 이래서 이렇게 됐어라는 루머라든가 헐리우드에서 도는 루머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바다 건너 우리가 들을 때는 그랬단 말이야 하면서 막 이렇게 되게 황당하게 소비를 하잖아요. 내 귀에까지 들려올 정도면 이거 정설 아니냐. 그래가지고 뭐 옛날에 막 헐리우드 배우들에 대한 황당한 소문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확 온다 진짜. 예, 확 오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해외 팬들이. 근데 문제는 이 세력이 너무 커졌어요. 이 시장 자체가 너무 커져서 그쪽을 의식을 안 할 수가 없는 건 거야. 그죠? 예,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한국 팬들이 됐든 해외에 좀 소식 바르고 말통하는 팬들이 됐던 이런 것들을 계속 신경이 계속 쓰이잖아. 말도 안 되는 루머가 영어로 내가 영어를 못하니까 영어로 계속 얼마나 답답하겠어. 진짜 아끼는 붙잡고 얘기해주고 팬들. 싶은데.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한국 팬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 빡이 치니까 이 외키 새끼들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 해외 팬들이 벌인 각종 사건 사고들 중에서 네. 뭐 이제 승리 사태 최근 거에서 아까 그 루머 얘기처럼. 또 다른 건 뭐가 있나요? 이런 얘기는 사실 팬덤끼리 싸움이 될까봐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외키라는 단어 안에 외국 팬이라는 단어에 국적도 다양하잖아요. 네. 근데 다양한데 사실은 또 여기서 우리가 왜 아까 좀 전에 헐리우드 배우를 덕질하는 한국 사람의 입장이라고 또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서 또 해외 입장에서의 국뽕도 있어요. 이제 블랙핑크의 리사라는 가수가 네, 한국에서 인기가 데뷔하기 많죠. 인기 많잖아요. 그러니까 태국이랑 동남아 계열 쪽의 여성 팬들이 리사라는 가수에게 한국 남자들이 손흥민에게 몰입하는 것처럼 몰입을 하는 건 거야. 이해할 수 있죠. 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정말로 일이잖아요. 이해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왜 그래가지고 옛날에 박지성 선수 한창 전성기 때 스콜스가 패스해준다고 욕하고 막 이랬었잖아. 그치. 맞아. 우리 스콜스가 지성이 패스 못하게. 건다 긱스랑 안 친하다. 뭐 호날두랑 맞아. 뭐 이런다. 뭐 요즘엔 손흥민이 케인이랑 어쨌다. 뭐 이런 얘기 막 나온단 말이야. 그렇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니한테만 이쁜 옷을 입혀준다. 그런 식으로 같은 왜 한국 팬들은 팀 자체를 내가 아무리 아껴도 공개된 자리에서는 올팬 이 팀 자체를 그쵸. 좋아함을 되게 강조를 하잖아요. 잠시 또 다시 한번 또 복습하자면 악계는 악성 개인 팬. 그 팀은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웬만한 팬들은 올팬 기조. 그러니까 개인 팀원의 한 명을 좋아하다 보니 나머지가 싫어지는 이상한 심리적 효과가 있어요. 예, 그런 걸 계속 강화하면 악성 개인 팬이 되는 건데 대부분의 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애 캐릭터는 있지만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는 있지만 모두 가수는 이 있지만 팀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쵸. 건 동의한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아날람의 경우를 따지면 제가 자꾸 나와서 홍 작가가 못 나온다. 박 박사 이 새끼 뭐야? 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러면 이제 홍 작가님이 악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홍 작가님이 악계들이 저를 비난하는 그쵸.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훌륭한 용어도 비난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건데 이런 물을 짠다는 거지. 집착하시네요, 진짜. 너무 적절한 이해 아닌가요 이거? 아, 그러네. 너무 집착하신다. 그러니까 제가 터뜨리면은 이거를 잡고서는 붙들고 늘어져서 박 그치. 박사는 이래서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야. 홍 작가가 나와야 더 재밌고 청취율도 올라가는데 하나 대립 좋고. 그러니까. 근데 그런 식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리사 팬들이 그런 식 비난을 하는데, 제일 사람들이 학을 떴던 사건이, 그, 블랙핑크라는 팀이 최고여야, 자기가 예를 들어 토트넘이 우승을 해야 내가 기분이 좋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홈페이지 가서 테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블랙핑크의 리사 팬들이 트와이스 유튜브를 가보잖아요. 실효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요. 이게 동남아에서 많이 그런 거거든요. 별점 테러 하는 것처럼. 예. 근데 이게 그 한국 팬들한테 어설프게 또 배워가지고 그 싫어요나 악플을 달 때 예를 들어 다른 팀 그 팬인 마크를 것처럼. 이렇게 그치. 해요. 내가 그러- 블랙핑크 팬이 아닌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다가 언제 걸렸냐 하면 마마무가 1위 했을 때 블랙핑크를 밀어내고 마마무가 1위 했을 때 예. 마마무한테도 가서 또 테러를 한 거예요. 그거를 일본 팬들이 찾아냈어요. 그런 식인 거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트와이스의 채영이라는 멤버가 오렌지색으로 염색을 했을 때 이거 리사가 먼저 한 거야 라고 따라한 하면서 거다. 인스타에 와가지고 테러를 이제 폭언을 날리면서 근데 보면 다 이제 태국과 인도네시아 쪽 여성 네네. 팬분들이에요. 히잡을 쓴 인도네시아 여성 사진이 붙어 있는데 거기에 비치 이런 단어가 써 있으면은 이게 뭔가
이런 것이 케이팝인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케이팝적인 혼종. 혼종, K적인 세계관이 되게 이제 생각해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인스타그램이라는 미국에서 만든 SNS 그쵸? 플랫폼에 케이팝 스타인 채영이나 리사라는 되게 화려한 옷과 화장을 한 여자 팝스타가 사진을 올리고 그리고 그 의상이나 그런 스타일이 화려함을 떠나서 네. 초국가적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이미지 옆에 영어로 댓글이 온갖 전 세계 모든 언어가 아랍어부터 해서 쭉 태국어, 아랍어, 한국어, 이러가 쭉 달리는 와중에 히잡을 쓴 제3세계 여성이 영어로 비치라고 달았어. 나 이 그림이 너무 재밌지 않아? K적이잖아. 되게 진짜 K적이다. 네. 어. 그러니까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여러 가지 경우에 되게 반복이 되니까 우리랑 상관없는 외국 일이면 이러면서 끝날 일인데 팬들 입장에서는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그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또 이게 성향별로 또 틀린 게 나라별로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그러잖아요. 중국이나 대만 팬들, 이제 중화권 팬들은 네. 딱 우리 2세대 팬들처럼 행동해요. 사생하고 그러니까 중화권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은 사생이 엄청 심해요. 이번에 방탄소년단 막 그 외국 나왔는데 막 호텔로 잠입했다. 이건 옛날 동방신기 때 듣던 얘기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중화권 팬들이 그러는. 근데 너무 네. 국가색이랑 맞는 것 같아. 여기서 또 한 가지 얘기 드릴까요? 일본 팬들은 5명이 멤버인데 앉아있잖아? 자기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예를 들어서 팬사인회 되게 큰 돈 들여서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으로 원정으로 오는 팬들은 기본적으로 다 돈이 많아요. 돈이 많거나 돈이 애매하게 했으면 지들끼리 모아서 돌아가면서 와요. 개를 해가지고. 그래서 방탄소년단이나 엑소 팬사인을 가려면 CD를 한 300장씩 사야 되는데 그 호텔에 그냥 버리고 가요. 그런 정도로 돈이 이제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인데 거기에 와서 예를 들어서 홍 작가, 뭐 이 대표님, 시옷, 박 박사 이렇게 4명이 앉아있잖아. 그러면 홍 작가 아껴잖아요. 그럼 홍 작가랑만 얘기하고 그 앞에 나머지 3명은 그냥 패스하고 지나가. 대단하다. 일본 팬들은 그래. 그것도 국가색.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바라보고 있는 뒤에 한국 팬들은 저 뭐지? 여기까지 와서?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근데 그 나라에선 그런 식으로 덕질한 게 일반적이니까. 일반적이니까 한국가 이거를 되게 제국주의 논리로 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미개하지. 그러니까 미개한 제3세계 외키들을 우리는 계몽시켜야 되는 거야. 지금 문명화된 팬덤이 있는데. 네, 맞죠. 이거 실제로 그렇게 돼가고 있어. 아니, 이게 근데 포인트야. 방금 이사고 방식을 진짜 내면하고 있다니까. 우리가 지금 케이팝으로 세계를 정복했는데 우린 선진화돼 있어.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저 미개한 것들이 이제 곧 좀 케이팝 맛 좀 봤다고 알짜갈짜하면서 오히려 손해를 끼치고 있는 거야. 팀에게 도움되지. 니들 우리가 20년간 덕질해봤는데 이러면 아니야. 안 돼. 어. 이거를 갖다가 사실은 방탄소년단에 이제 우리가 신기해하는 게 방탄소년단의 백인 여성 팬분들이 한국 팬들처럼 행동을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신기해요, 이게. 나는 네. 어떤 의미에서 안 신기한 게요. 네. 한국 사람들이 사고 구조 자체가 1세계 백인이랑 동일시한 게 많잖아요. 독일시가 근데 1세계적인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나라는 개인의 자유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고 어떤 조직이나 그 스타에게 자아를 의탁하는 방식, 네. 동일시하는 방식의 덕질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기존 팝 시장에 없었던 그쵸. 거였는데 근데 한국에서 그런 식으로 일종의 어떤 덕질을 통한 정신적인 충만감을 느끼는 게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정교화된 거를, 그러니까 사실 그 덕질 K-팝이 수출됐다라는 말 중에 제가 볼 땐 핵심 중에 하나는 음악과 춤이 아니라 이 소비 방식이 되게 큰 것 같은 거예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 거예요. 제3세대 아이돌들은. 그렇죠. 그런 글로벌 아이들.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옛날에는 예를 들어 미국 팝이 사실 팝이라는 대중문화라는 거는 사실은 그냥 미국이잖아요. 그렇죠. 대중문화, 뭐 여러 가지 대중문화라는 말이 무국적이처럼 느껴지지만 전 세계에서 소비되는 대중문화의 90%는 사실 그냥 미국 문화잖아요. 미국 팝. 근데 미국은 사실은 20세기는 미국의 세계였고 절대 권력이 있는 국가란 말이죠. 절대 그렇죠. 강자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이데올로기와 문화가 자연스럽게 해외로 영향을 끼치는 이제 약간 탑다운 방식이라고 해야 되나? 였는데 우리는 우리 한국의 사고방식이나 문화라는 건 사실 세계 보편이 아니에요. 영어권 문화는 보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근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글로벌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식 문화, 한국식 사고방식이 가장 먼저 정착하고 있는 게 네. 미국 백인 여성들이다. 가장 먼저까지는 아니지만 백인들에게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행동 양식이 역수출이 되고 있으면서 거기에 적응하지 못한 자들이 이 미개한 것들이라고 하고 있는 이 모양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볼 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네. 말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게 흔히 말하는 뭐 세계적인 뭐 에티켓? 네. 에티켓 매너, 이런 뭐 매너 이런, 네. 이런 걸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그 에티켓조차도 뭐 그러니까 에티켓 뭐 좋은 거고 알겠는데 애초에 그것이 나온 건 서구 세계니까. 근데 이제 그럼 보통 이제 이 글로벌 스탠다드인데 그 중에서 이제 뭐 서구에서 왔던 원료를 따지지 않다 좋은 거는 그냥 남기는 거잖아요. 하여튼 사람 보면 인사해라 이런 거.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들. 좋은 건 남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의미의 글로벌 스탠다드, 그런 의미의 글로벌 스탠다드의 어떤 그런 지향점 문화를 한국이 갖고 있느냐 할 때 그런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그렇죠. 있는 거죠. 예. 근데 아직 그렇게까지 글로벌 스탠다드 혹은 이게 또 글로벌 스탠다드는 뭐냐면 그런 문화가 세계적으로 인준받았느냐는 거예요. 모두가 이것은 뭐 윤리적으로나 뭐로나 우리가 좀 더 같이 지향해야 될 어떤 형태의 행동 양식, 에티켓, 매너다라는 근데 이제 그런 인준 과정이 없이 어떤 방식 그러니까 아까 왜 그 쉬쉬한다라는 방식의 한국식의 정치적 기동이라는 거는 다르게 보면 되게 아까 외래 하나 쓰겠습니다. 크리피한 건데. 네, 맞아요. 예. 네. 그거를 그냥 외국의 통으로 던져진 상태에서 외국 팬들이 그럼 그거를 갑자기 무분별하게 받아들인 다음에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혹은 그거를 적응을 못해서 네. 맥락을 파악을 못하니까 얘들이 왜 이러지 해서 못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란 말을 쓰셨으니까 그걸 받아서 얘기하자 표현해보자면 GS 글로벌 스탠다드와 KS의 충돌이에요. 지금 그쵸. 코리아 스탠다드가 있는데 코리아 스탠다드가 20년 가까이 갈고 닦은 코리아 스탠다드 아주 정교한 코리아 스탠다드가 있는데 이게 GS에는 기존의 기준이 있어서가 아니라 GS에는 그 덕질의 스탠다드는 없어요. 그쵸. 덕질의 스탠다드는 KS에만 존재해.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충돌하고 있는 건 거야. 우리가 이식해줘야죠. 예, 미개한 것들을 그러니까 이게 미터법 있었는데 그 미터법 순위가 갑자기 너무 많아져가지고 원래 그 마일즈라든가 인치, 야드 쓰던 애들이 네. 이걸 이제 스탠다드라는 느낌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어떻게 그렇게 된 거죠. 계산이 빨라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00km라고 하고 있는데 그 100km가 그럼 마일로 바꾸면은 그러니까 이러면 계산이 느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쫓아오는 게 당연히 간극이 이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근데 이 인식이라는 문화라는 게 그래서 무서운 것 같아요. 그 아까 금방 미터법 얘기하셨지만 미국인만이 미터법 거의 안 쓰고 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포켓몬 덕분에 지금 미국이 미터법이 많이 사람들이 불편화됐대요. 네, 그렇죠. 포켓몬고 때문에 네. 그것처럼 그러니까 K-팝이라는 문화가 끼치는 게 네, 그런 맞아요. 식으로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진짜 그런 식의 것들이 그런 과정에서 갈등이 일어나면서 사실은 되게 여러 가지 어떻게 될 것인가? 재밌다고 표현하면 재밌고 못 볼 꼴이라고 하면 못 볼 꼴들이 벌어지고 있죠. 일단은. 그러니까 코리안 여기서 스탠다드는 정말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것인가? 그래서 여기서 왜 이런 류의 얘기를 할 때는 어딘가의 장점 내지는 누군가의 잘못 이런 관점으로 이야기를 서사를 파악하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네네. 사실 이건 그런 경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준이 어디에도 없는 상황인데 일종의 공동 상태예요, 사실은. 근데 기준이 왜 없어?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그렇지. 왜 없어? 이 코리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네, 맞습니다. 네, 일본은 도레인, 외국은 일본 사람 순수 일본인만은 외국이고, 그렇죠. 일본의 상류층은 우리 도레인. 그럼.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종류의 문화적인 충돌, 공동 상태인데 그걸 갖고 자꾸 예를 들어서 좀 배우신 분들께서 배우신 분들 진보 언론이나 이런 배우신 분들께서 한국 사람들이 인종차별한다는 관점으로 보는 것도 사실 제가 볼 땐 딱 맞는 얘기가 아니고 외국 팬들이 되게 눈치 없이 군다는 되게 미개한 인종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옳지 않은 관점이에요. 그죠. 그 사이 어딘가에서 교집합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벌어지는 일에 가깝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사실 외국 팬들이 트위터에서 하는 거 보고 있으면 저도 되게 짜증날 때가 많아요. 내가 볼 때 안 이쁜데 자꾸 이쁘다고 올려. 심지어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팬들이 그런 고날이 얼마나 특화됐냐면 홈마라 그러죠. 찍덕들이라죠. 사진 올리잖아. 셀렉이 구리잖아요. 그러면 알게라 그러죠. 알게 뭔지 아시죠? 트위터 하시는 분들. 알게라 그래서 네네. 계정 그냥 아무거나 파가지고 프로필 사진 없어서 이렇게 네. 알맹이가 있잖아요. 계정을 알게라. 처음에 트위터 네. 계정을 처음에 딱 만들면은 사진을 자기가 업로드하지 네. 않으면 알 모양이. 근데 요즘은 그냥 사람 모양이에요. 네. 근데 그냥 알게라고 불러요. 네, 그래가지고 그 찍덕들이 좀 셀렉이 안 좋은 사진 올라잖아요. 몰랐는데 네. 용멘션이 엄청나게 온대요. 내리라고. 그 욕을 하기 위해서 알게를 파는 네, 거죠. 그러니까 용멘션이 그렇게 온대요. 여기에 그 소용돌이 중에 하나가 제가 본 주목하는 사람 중에선 제일 두드러졌던 사람은 역시 아이린이었습니다. 아이린 씨가 아무래도 다른 아이돌보다 연령이 좀 높다 보니까 피곤할 때 갑자기 팔자주름이 생기는데 그 어린 분이 팔자주름이 어딨어. 그러니까 왜냐면 팔자가 이렇게 조명이나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생기는데 그치. 그러니까 좀 그렇게 좀 과하게 제 나이로 네, 보이는 팔자주름이 사진들이 있죠. 네. 근데 게다가 보이는 네. 처럼 보이게 하는. 보일 수도 있어 보이고 그리고 이제 누구나 다 웃으면 보이고 이제 그런 게 그치. 보이는데 사람들은 중요한 건 아까 방금 말했잖아 아이린이 나이가 있다라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린 여자애가 여자 아이돌이 사실 팔자가 생겼으면 아이린 씨가 제일 어렸으면 그런 일이 없을 그런 일이 거예요. 없었을 네. 거야. 근데 이제 본인들 스스로 그걸 인식하다 보니까 이 팔자가 생긴 순간 내 아이돌이 나이가 많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공개해버려서 이 사람은 지금 늙었는데 이런 느낌이 들까봐 갑자기 고난리를 하는 거야. 팔자를 지워라. 네, 맞아요. 포토샵을 해라. 근데 포토샵도 할 줄 모르면 사진 찍지 마라. 이런 게 있어요. 남자 팬들은 약간 왜 여자분들 중에서도 남자친구가 사귀면 나는 이렇게 화장 안 하고 이상했는데 남자들이 와서 왜 귀여운데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아, 그렇죠. 때려보고 싶어 진짜. 아니, 근데 그래서 여덕들이 남덕들 되게 싫어해. 나 금방 그런 것 진짜 때문에. 예전에 아마 전에 한번 우리 여기 막 다른 데서 녹음할 때 네. 대표님 우리 밥 먹어서 만나서 갔나 그랬는데 지하철에 사진 진짜 많이 네. 걸리잖아요. 그래서 저런 사진을 대체 왜 올려 진짜 안 예쁜데 네. 내가 팬이면 저런 사진 셀렉 안 할 것 같은데 네. 했더니 대표님이 그 말씀 지금 하시는 네. 말씀하셨어요. 남동 눈엔 다 예쁘다. 그래가지고 남덕들은 예를 들어 코디나 그러니까 남덕들이 되게 여덕들이랑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여덕들은 뭐 눈썹 모양을 어떻게 그렸니, 그쵸. 뭐 립이 뭐 색이 어쩌니, 뭐 디테일하지. 이게 보는데 남자들이 볼 땐 똑같잖아요. 사실 그 어떻게 구분해요? 솔직히 저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거든요. 하늘 아래 같은 빨강은 없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 갖고서는 막 진짜 세상 큰일 난 것처럼 막 무슨 뭐 회사에 전화를 해야 된다는 등 막 그래가지고 막 코디 인스타 테러하고 막 이래요. 그러면 남자 팬들이 볼 땐 아니 저분들은 왜 저렇게 화를 내시지? 이렇게 되면 이쁘다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아이린 씨의 그 우연히 팔자주름이 찍힌 사진이 그걸 올린 업로드를 팬은 하면 남덕이고 대부분은 그 맞아요. 남덕은 그냥 이쁜 거예요. 음. 내가 보기엔 별 차이가 없어. 근데 이제 그것이 여성 팬들이 보기엔 내가 애정하는 아티스트가 그것 때문에 불필요한 노이즈. 예를 들어 타편이 늙었네. 이 봐라. 그러니까 안티한테 떡밥이 된다 이거지. 그치. 그러니까 빼라. 라고 돼. 이게 이제 그런 고나리가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외로 그런 아무래도 아이돌 시장 소비자가 이제 여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탑시드 홈마스터 있잖아요. 제일 팔로워가 많은 탑시드 찍덕 홈마스터. 홈마스터가 뭔지 한번 홈마스터라고 풀어주세요. 하면 그 아이돌 옛날에 이제 홈이라는 거는 이제 홈페이지 얘기하는 거죠. 네. 특정 예를 들어서 이동규 대표라는 아이돌을 덕질하는 내가 홈페이지를 봐서 그걸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내가 직접 찍은 사진을 올려요. 예를 들면 카페지기 뭐 이런 건가요? 홈마스터는? 그거가 약간 그 사진에 특화된 표현으로 많이 이제 그런 맥락이 형성이 됐죠. 그래서 내가 찍은 사진을 내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올려서 네. 그 홈을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홈마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외국 팬들이 그런 틱톡 사진 올려면은 마스터님 님자를 NIM 이렇게 붙인다. 마스터님 땡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마스터님 플리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많이 올려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틱톡 안 한다 올려면 마스터님 이렇게 TT 이렇게 올리고 막 이러는데 재밌어 그런 거. 그 외국 팬들 한국 영어 되게 많이 하는데 그 내가 지금 보고 빵 터졌던 게 설리 디지즈 이래가지고 그 무대에서 대충 하고 있으면 설리병 걸렸다라는 말 외국 팬들이 써. 설리 디지즈. 아, 그것도 있고 외국 팬들이 처음 배우는 단어가 호칭에서의 위계를 많이 배워요. 맞아. 언니 오빠. 선배 이런 예, 거. 옛날에는 외국인들은 그냥 동급이잖아요. 그냥 마이크, 그렇죠. 헤이 마이클이잖아요. 맞아. 근데 이 한국에서 흔히 갖고 있는 그 호칭에서의 위계, 언니, 오빠 이게 있다 보니까 막내, 마지 뭐 이런 맞지. 것들. 그걸 우리 많이 배워요. 우리 왜 한본체라 그러잖아요. 네. 한국어 일본어 섞어갖고 막 한본어. 네. 한본어라던데 외국은 그냥 다 한영체를 만들어갖고 뭐 따라하지도 못하겠어.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네. 중간 중간에 한국어가 들어가는 거죠. 뭐 예를 들면 I want to make 친구 뭐 이런 식으로 네. 뭐 이렇게 이런 느낌이잖아. 그게 되게 정말 케이팝 퍼졌구나. 네, 유튜브 보면은 막내, 선배, 언니, 오빠 이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진짜 신기해. 이게 왜 또 여기까지 왔지? 외국 팬들이 맞아. 네, 고나리를 하는데 그 정도로 팬들은 예민해. 한국 팬들은 예민한데 외국 팬들은 나는 얼마 전에 그 여자 아이돌 얼굴에 그 왜 이렇게 그런 합성하는 밈이 있잖아요. 왜 이렇게 사람 얼굴에다가 면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게 제가 볼 때는 되게 기괴한데 그걸 재밌다고 자꾸 올리는 거야. 면발 스파게티 면 네. 같은 그걸 거. 얼굴에 얹어요? 네, 얼굴 그런 느낌의 질감의 합성을 해요. 근데 내가 볼 땐 되게 이상하고 나 그거 보고 있으면 약간 황공포증 같은 거 생길 것 같은데 그걸 귀엽다고 자꾸 올리는 거라. 근데 사람의 그분이 취향이란 진성 무엇인가. 팬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참다 못해 계속 참다 못해 결국 블락했어요. 못 보겠다 나는. 사람의 취향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이렇게 흔히 말하는 외국 팬 취향의 유튜브 영상도 보면은 그 외국 팬들 해외 이제 영어권 팬들의 어떤 유머 감각이 분명히 확실히 다르고 그것들이 똑같은 what the fuck이라는 표현을 쓰더라도 이걸 좋은 의미로도 막 쓰고 그러잖아. 그쵸. 이런 네. 것도 있고. 홀리쉣 같은 거. 그리고 영상 같은 경우도 유머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까는 건지 빠는 건지 구분이 잘 안 되는 영상들 있잖아요. 100%
100% 외국 팬들이 만든 거예요. 아리까리하군요. 네. 근데 이게 공유하고 있는 문화나 감성이 다르다 보니까 네네. 그건 진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예쁘다라고 보는 눈 자체가 좀 다르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어떤 음악이 반응이 오냐도 사실은 차이가 좀 확연하게 나는 편이기도 하고. 그러면 네. 네. 외랑둥이는 뭡니까? 아, 외랑둥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외랑둥이가 딴 게 아니라 이제 사랑둥이랑은 합성어인데 그럼 앞에 이제 외국인은 한번 붙었잖아요. 네. 외국인의 퀴가 붙어 외퀴가 됐잖아. 외랑둥이라서 이게 외퀴라는 말을 자꾸 쓰면 이게 멸칭이 되니까 그렇죠. 해외 팬이랑이 볼륨이 커지는 팬덤에서 그러니까 해외 자꾸 외로를 자꾸 이제 안 쓸 수가 없네. 해외 팬의 숫자가 많아지는 팬덤에서는 외국 팬들의 반발이나 기분 나쁘하는 거를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방탄소년단 팬덤에서 방탄소년단 정도 이제 스케일이 되면은 네. 외국 팬들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거 좀 이런 종류의 해외 팬과의 갈등이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되게 좋은 의도로 이제 외랑둥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방탄소년단의 해외 팬들이 진성 팬들이 정말 그 팀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되게 훈훈한 일들을 정말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보고서는 정말 우리 외랑둥이들 이러면서 이렇게 되게 귀엽잖아. 특히 하는 느낌도 예, 저는 조금 맞아요. 크리피한데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책임지실 수 있는 말만 하세요. 나는 안 했어 이렇게 얘기. 콜레트럴 데미지가 커지고 있어요. 여러분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외퀴라는 말이 먼저 생기고 그 사실 멸칭만 있으면 이상하잖아. 그쵸. 그래서 그전에 그냥 해외 팬 정도였다가 이제 외랑둥이라는 말로 이제 좋은 말로 우리 표현을 해보자. 그리고 해외 팬들 중에 정말 고마운 팬들도 많아요. 저도 덕질을 하지만 해외 팬들 중에 되게 이상하게 해외 팬들이 금손이 많아요. 덕 중에 덕은 양덕이라고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스케일도 크고 사실은 한국의 팬덤이 아무리 있다고 해봤자 한국 팬들이 모은 돈이라 예를 들어 뭔가 그치. 서포터를 모은 돈이라가 규모가 다르잖아요. 상하이에서 모금 한번 하면 끝내. 한국 전체에서 한 거랑.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요번에 이런 무슨 생일 광고도 하는 거 보자 보면은 대부분이 중국권 팬들이에요. 진짜 큰 손들이 많아요. 덕질은 그렇게 하는 거니까. 네, 그럼 호쾌하다 막 맞아. 런던 지하철 막 맨하탄 맞아. 막 이래버리니까 한국 팬들은 우리끼리 아무리 모아봐야 되지 않는 걸로. 우리 지하철에 하잖아. 그러니까 근데 상쾌한데. 그러니까 뭔가 이제 대륙의 스케일이 느껴지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좋은 팬들도 실제로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걸 외퀴라는 말로 퉁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개념어가 하나 생기면 같은 사람이 좋은 일도 하고 나쁜 일도 하잖아요. 자꾸 나쁜 일만 부각이 되게 돼 있어요. 사람의 인식이라고 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런 인식의 교정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아마도 짐작코 제가 이제 그쪽 팬덤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서 맥락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그 차원에서 약간 이것도 사실은 재밌는 게 되게 정치적 기동이라는 거지. 그죠. 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어떤 타자, 사실 타자로 일단 호명이 된 건데 네. 그 타자가 이득을 주니 그 사람들과의 관계의 긴장감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의미의 호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일단 그 단어가 주는 느낌 자체가 아까 제가 크리피하다고 했지만 네. 그게 우리가 이거 갖고 꼭 하셔야 돼요. 지금 두 손으로 이렇게 해줘야 돼. 이렇게 말을 했지만 왜냐면 뭐뭐둥이라는 게 나보다 낮은 이야기 하는 거죠. 어리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그런 존재에게 일단 붙이는 단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요 이미 제국주의랑 똑같다는 느낌인 거예요. 그게 약간 외키나 외령둥이나 이게 말씀하신 타자화돼 있죠. 두 개 다 이미 내가 너희에게 선진 문모를 퍼뜨려 주는데 기특해라라는 네. 느낌인 거죠. 그래서 둘 다 반대의 말이지만 둘이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되게 날카로운 지적이신 게 사실은 같은 팬이야라는 일체감이라는 게 사실은 좀 잘 생기기가 쉽지가 않은 게 이것도 뭐 팬덤에서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만 한 몇 달 전에 방탄소년단의 공연 스케일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그죠. 해외에 돌아다니는 스케일이 어마어마한데 그걸 다 따라다니는 한국 팬들이 있어요. 대단하시다. 미국, 유럽 따라다니는. 그거는 진짜 돈 문제가 아닌데. 근데 한국 팬들이 예를 들어 공연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약간 좀 유출시키거나 뭐 찍거나 찍지 말라는 이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건지 한국 팬들만 딱 집어서 되게 폭력적으로 단속을 해요. 좀 심각한 팬들 중에는 뭐 이렇게 카메라 렌즈를 갖다가 막 치마 속에 숨겨가고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가드들이 그렇죠. 몸수색을 할 수는 없는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거잖아요. 근데 경찰도 실제 아닌데.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권 내놓으라고 해서 가져가 버리고. 그런 말도 안 되네. 무슨 권리로. 거기 현지 경찰 불러야 되는 거 근데 아니에요? 이 그러면? 얘기조차도 팬덤 안에서는 당연히 묻어야죠. 네, 왜냐하면은 실제 그런 부조리가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시끄러워지는 게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해외 팬이랑 차별을 하는 거잖아요. 해외 팬들은 폰권에서 해외 문화가 좋아서 팬권을 막 찍잖아.
그거는 고나리를 안 해. 왜 해외 팬들은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차별 대우를 거기까지 받는 따라가준 팬들한테. 심지어 우리는 본진이고 한국 팬이 본진이고 어. 니들을 초창기에 자리 잡고 키워준 건 우린데 그치. 이런 식이 되니까 한국 팬들이 느끼는 박탈감이라는 게 그 하드한 팬일수록 꽤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 팬들하고 자기를 같은 팬이야라고 생각하기가 힘든 건 거예요. 너랑 나랑 똑같은 걸 좋아하니까 너랑 나는 좋은 서로 이렇게 막상 얼굴 보고 보면 그렇게 되지. 그럼. 저도 일본 갔을 때 그 일본 팬하고 재밌게 이렇게 얘기하고 이랬어요. 근데 그게 사실 눈에 안 보이는 상태에서 그런 사건들을 텍스트나 이미지로만 전해 들으면 거리감이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쵸. 건 거야.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 자체가 정치적인, 그러니까 그 팬덤의 움직임 자체 정치적인 기동으로 움직여서 이익이냐 아니냐로만 환산하는 그 사고 방식 안에서 갑자기 유입된 타자, 그럼 그 타자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우리 방식으로 그 룰에 강제를 하려고 하는 방식. 야, 너희들 우리 오빠 좋아하면, 야, 우리 귀염둥이들 좋아할 거면 우리가 움직이는 방식대로 해. 눈치 없이 굴지 말고. 우리가 먼저 길 닦아놨으니까. 길 닦아놨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방식으로 움직이느냐 아니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내부에서 어떤 뭐랄까 이걸 진영? 찾아와? 네. 이제 이게 그런 방식이 다시 또 편을 갈라치게 한다. 그렇죠. 그렇게 갈라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갈라치기가 안 하려고 해도 기본적으로 없겠는데요? 시장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게끔 흘러가요. 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건 거예요. 마치 갈라치기를 한다라면 또 이 말만 붙으면 한국 팬들 우리 미친 사람들 같고 외국 팬들 순수한 것 같은데 또 외국 팬은 또 외국 팬의 악덕이 있어.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뭐 문화적인 네. 딜레이라든가 딜레이 아니 문화적인 지연 상태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잘하고 있어야죠. 네, 아주 좋습니다. 계몽주의자인데요. 아주 좋습니다. 어쨌든 말모이. 네. 그래서 그런 상태들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상태가 우리랑 다른 것인데 네. 그럼 그것을 하나의 재단된 상태 서로 간에 이제 주고받지 못하고 하나의 룰로 강제하려고 한다라는 거가 그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틀이 거죠.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네네네.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외국 팬들이 또 희한하게 특히 아시아권이나 중화권 팬들이 못된 건 또 잘 배워가요. 근데 사람이 그건 원래 못된 건 잘 원래. 배우게 됐어요. 진짜 그리고 욕 배우기 쉽고 이런 그때 것처럼. 저희가 멜론이나 이런 얘기하면서 성적충이라는 말 썼었잖아요. 네. 아, 성적충 스케일도요. 외국이 더 달라? 진짜 커. 정말 집요하게 해요. 집요하게 줄을 세우는데 한국 팬들은 자기들끼리 성적충짓 하면서 이제 싸우긴 하는데 싸움이 될 것 같다 싶으면 안 하거든요. 그 해외 팬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물불 가리지 않고. 물불 가리지 않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무슨 임전 무태군요. 엠넷에서 그래가지고 보면 연말에 마마 투표할 때 네. 보면은 네. 해외 팬들한테 아예 그냥 그걸 하려고 막 투표를 막 유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기는 팀은요, 진짜로 국내 인기보다는 중화권이나 동남아에 인기가 있냐 없냐, 머릿수가 확보됐냐 안 됐냐가 더 중요하고, 쩐주라고 하면 말이 이상합니다. 큰손 팬이 있는 타짜 있어? 타짜 거기? 네. 경제력이 좋은 팬이. 그렇죠. 경제력이 좋은 해외에 큰손 팬이 있는 팀들이 되게 유리해요. 그쵸. 네. 그런 것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왜곡된 구조 중에 하나인데 이게 돈이 되니까 그렇게 구조를 자꾸 기획사나 만들죠. 예, 그렇죠. 기획사나 방송국 혹은 유통사들이 자꾸 또 그런 걸 유도를 한국에 시상식들 지금 얼마 전에 더 팩트도 생겨가지고 막 열 몇 개가 됐는데 그 양반들이 계속 그렇게 만들어내는 이유가 돈이 되니까 거기가. 돈이 되니까. 근데 한국 팬들도 그렇게 하고 정 안 되면 해외 팬한테라도 팔아먹을 수 있다 이거. 또 한숨이 나옵니다. 네, 한숨이 나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누구와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뭔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것이 또 다른 사람들이 유입되면서 또 다른 문제가 그렇죠. 다른 그렇죠. 차원의 양상이 또 벌어지고 있는 거죠. 생기고 있다라는 거고요. 사실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일단 인트로였습니다. 인트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계시다. 네. 근데 한국 분들이 또 이렇게 발전해 왔는데 이런 분들과 이렇게 만났다. 다시 만난 세계.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자, 이제 이 다시 만난 세계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글로벌 스탠다드가 라 부르짖는 그 어떤 폴리티컬 코렉트네스, 요즘 인터넷 하도 많이 써서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하시는 분도 많죠. 네. PC 하는데. 정치적으로 올바르다라고 이게 인식되어진 어떤 이슈가 여기에 이제 흘러들어오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네. 내일 2부에 이제 심화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이게 웨큐란 무엇인가는 질문 하나만 갖고도 1시간을 넘게 얘기했는데 근데 또 좀 생각한 게 많아가지고 네. 좀 설명이 잘 됐나라는 생각 아니 좀 아주 들긴 잘 됐습니다. 하네요. 예. 제가 이해했으면 된 거죠. 그런가요? 예. 아, 그렇죠. 무지한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제가 이제 재작년에 출연해서 했었던 그쵸. 아이돌 관련 에피를 좀 들으시면 아, 이제 그렇습니다. 아우, 네. 잘한다. 방송 늘었어. 잘한다. 방송은 들고 개그는 줄고 예. 큰일 났네. 빨리, 그런 빨리. 발언은 홍 작가 악계들이나 하는 겁니다.
방송은 제가 안 늘어서 걱정이죠. 그런가요? 네. 빨리 좀 마지막 저기 예. 엔딩을 장식하는 예. 멋진 멋진 개그 하나만 아. 해주시죠.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왕이 누군지 아세요? 나 안 듣고 싶어요. 뭡니까? 안 알고 싶어요. 최저임금이요. 왜 다 내가 들은 것만 하실까 진짜. 아, 언제 들었어요? 나 얼마 전에 보고 빵 터졌는데. 아 여기 좀 느리시네. 중독되는데. 되게 시사적이고 되게 시의적절한 개그죠. 아니 근데 이게 아재 개그라는 이유가 있나 봐. 이게 같이 나이 들어가도 아재들이 좀 더 격려를 하는 것 같아. 껄껄껄껄껄. 왠지 듣다 보면 난 싫어했는데도 중독되는 기분이 있는 거 보니 이게 남성 호르몬과 뭔가 연관이 아, 있는 맞아요. 거죠. 이게 뭔가 남성 호르몬이 약해지면서 중년이 되면서 그 공격성이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들고 공격성이 사라지면서 네. 되게 무해한 유머를 찾게 되는 어. 그런 식으로 또 포장을 해봅니다, 제가. 아, 예. 정신공격해놓고는 어디가 무해하느냐. 오늘도 박 박사님의 개그는 평화롭다. 그렇네요. 그러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 오늘은 하고 네. 2부에서 좀 더 심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수고해 주신 박 박사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온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 여기까지 이 대표였습니다.